자, 이런 핸들이 높은 GS 바이크 같은 거를 탈 때도요, 카운터 스티어를 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카운터 스티어를 이용해서 코너, 완만한 코너도 갈 수는 있어요. 이렇게 급격하게 확 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 밀면 핸들이 털리죠. 지금처럼 이렇게 털리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왼쪽 코너죠. 그럼 왼쪽을 슬쩍 밀으면, 확 미는 게 아니라 살짝만 힘만 주는 겁니다. 살짝만 힘을 주면 기울어지죠. 왼쪽으로 살짝만 힘을 주면 기울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코너는 체중 이동을 하면 핸들이 살짝 자연스럽게 기울어집니다. 그게 셀프 스티어인데, 그걸 이용하는 게 더 좋아요. 이거를 주행 중에 속도가 막 60km, 70km, 80km 막 이상, 막 60km 이상이 되었는데, 막 100km든지 이 코너를, 완만한 코너라고 해도 카운터를 살짝 밀어서 이렇게 코너를 돈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입니다. 셀프 스티어를 이용하셔야 돼요. 체중 이동을 해서, 체중 이동을 한 다음에 바퀴가 자연스럽게 따라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핸들을 틀어서 방향을 전환하는 건요, 정차했을 때나, 정차해서 신호받고 출발했을 때라든지, 이런 완전 극조속 막 10km, 20km, 30km 이럴 때는 핸들을 당연히 돌려서 방향 전환을 해야겠죠. 그런데 30km가 넘어가고 이제 주행할 때 막 60km 이상 정도 되면 막 카운터를 살짝 밀어서 코너를 돈다든지 막 이런 생각을 버려두시는 게 좋습니다. 속도가 60km 이상이 되면 핸들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무게 중심을 옮기는 거예요. 굳이 뭐 이런 GS 타는데 뭐 이렇게 엉덩이를 빼고 막 리닌 자세, 행오포 자세를 할 필요는 없고요, 이쪽 왼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왼쪽으로 무게를 살짝 움직여 주는 거죠. 그러면 앞바퀴는 살짝 조향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셀프 스티어로.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자면, 신호대기에서 출발하고 이런 극조속에서는 핸들로 조향하시는 게 맞고, 그때는 방향 전환이 핸들입니다. 그런데 60km 이상 정도 되고 그러면 핸들로 방향 전환을 한다고 상식을 버리세요. 그 핸들로 방향 전환하는 게 아닙니다. 달리는 오토바이는. 왜냐하면 직진성이 있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핸들로 조향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돌발 상황에서 바이크를 움직일 때 핸들로 조작할 겁니까?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잽싸게 움직여야죠. 어프로치를 해서.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출발했을 때 극조속에서는 핸들 조향이 맞지만 이게 먼저입니다. 핸들 조향이. 그러나 주행하고 있는 60km 이상 정도 주행을 하고 있을 때는 핸들 조향이 먼저가 아니라 체중 이동이 먼저입니다. 체중을 먼저 이쪽으로 실어주면 자연스럽게 셀프 스티어가 작동을 하겠죠.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순서로 보자면, 핸들 조향은 속도가 60km 이상이면 핸들 조향으로 코너를 돌아 나가는 건 아닙니다. 핸들로 조작하면 안 돼요.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셀프 스티어를 이용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자, 지금 GS로도 카운터를 치면서 코너를 돌고 있는데요, 카운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체중 이동 크게 없이 손의 동작만으로 이렇게 돌아 나갈 수 있어서 좋아하시는데, 저번에 보내드린 영상은 카운터를 순간적으로 확 미는 거였죠. 지금은 순간적으로 빡 미는 게, 이렇게 확 미는 게 아니라 살짝 힘만 주고 있는 거예요. 팔에다가 이렇게 힘 줘서. 그랬을 때 돌아 나가긴 해요. 근데 이제 좀 운동되는 느낌이죠. 오른쪽으로 돌 때 오른손을 슥 밀고, 왼쪽으로 돌 때 왼손을 슥 밀고. 지금도 미니까 바이크가 카운터를 치니까 지금 오른쪽으로 슥 밀게요. 슥 밀고 이렇게. 지금 카운터로, 영상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지금 카운터로 코너를 계속 돌고 있거든요. 자, 지금도 일상적인 주행이에요. 속도도 느리고 왼쪽으로 슥 밀면 슥 눕죠. 지금 카운터를 계속 치면서 코너를 돌고 있어요. 뭐 란차, 레플리카 같은 이제 스포츠 바이크로 순간적으로 꺾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주행이죠. 또 왼손으로 밀겠습니다. 슥 밀고. 자, 지금도 계속 카운터로 일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 코너 나오면 왼손으로 슥 밀면 왼쪽으로 누워요. 탁 미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치는 게 아니라 슬쩍 힘만 주는 거죠. 자, 왼손으로 힘만 주겠습니다. 슥 왼쪽으로 눕죠.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살짝 슥, 완만하니까 슥, 또 오른손으로 슥, 오른손으로 슥. 이게 이제 카운터로 코너를 나가는 일상적인 주행 영상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바이크는
지금 계속 카운터를 치면서 손으로 이렇게 힘을 주면서 왼손으로 힘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 코너 나면 오른손으로 힘줘서 밀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힘을 줘서 팔로 밀면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바이크는 니 그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리로 탱크 감싸고 하체를 완전히 힘을 줘서 바이크를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상체는 힘을 빼야 돼요. 손에도 힘 빼고 어깨도 힘을 빼고 허리도 힘을 빼야 돼요. 그래서 코너 돌아 나갈 때는 무게를 실어줘야 돼요. 체중 이동. 그러면 바퀴는 자연스럽게 꺾이면서 셀프 스티어가 작동을 하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카운터로 이렇게 밀다 보면 뭐 조금씩 이렇게 완만한 코너는 괜찮지만, 카운터를 밀었을 때 완만한 코너는 괜찮은데 좀 급한 코너가 나왔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체 니그립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상체는 무게중심은 위로 서 있고, 그 다음에 급격하게 누웠을 때 뱅킹이 됐겠죠, 깊게. 그러면 무게중심이 너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바이크를 뱅킹이 깊어지면 카운터 스티어를 쳐서 나갔을 때는 그 주행 자세라든지 그 주행법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무게중심을 좀 이동을 해서 바이크가 뱅킹을 했을 때 린 자세로 살짝이라도 들어오는 게 더 좋습니다. 아무리 GS나 네이키드라고 하더라도 린아웃 자세로 돌아 나가는 건 위험해요. 이런 것도 지금 카운터로 쓱 밀면서 돌아 나가고 있는데, 팔에다가 힘을 줘서 주행하는 주행법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이크 주행법은 항상 니 그립을 단단하게 잡아주고 팔은 힘을 풀어야 돼요. 이렇게 손하고 팔은 힘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셀프 스티어를 이용해서 무게를 이동하고 셀프 스티어 작동하고, 또 무게 중심을 이렇게 움직이면 셀프 스티어가 움직이고, 손에 힘을 하나도 안 준 거예요. 이래야 피로도도 쌓이지 않고요, 손도 안 힘들고, 오래 타도 피곤한 게 없어지겠죠. 상체는 힘을 빼고 타야 됩니다. 상체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을 주고 하다 보면, 그리고 상체를 꼿꼿하게 세우고 상체에 힘을 주면서 타게 되면 여러가지 상황에 대응할 수가 없어요. 어깨에 이렇게 힘 주고 허리 펴고 타다가 앞바퀴가 나도 모르게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꽝 하게 되면 어깨에 힘이 충격이 다 고스란히 가기 때문에 뭐 어깨가 뭐 탈골되는 그런 이제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깨가 탈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체는 항상 힘을 풀어주고 힘을 주지 않고 니 그립을 확실하게 해주고 체중 이동과 셀프 스티어로 코너를 타시는 게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카운터 스티어로 이렇게 계속 손으로 밀어주면서 상체에 힘을 가지고 팔에 힘을 가지고 핸들링으로 코너를 나가는 거는 가능하지만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